나이 들수록 말을 더 조심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말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진다. 젊을 때는 농담처럼 던진 말도 웃고 흘려보내던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 사람은 줄어들고 관계는 더 예민해지고 한마디가 오래 남게 된다. 그래서 노년의 말은 더 조심해야 한다. 괜히 한마디 했다가 사이가 멀어졌다라는 경험은 누구나 있다. 자식에게 건넨 충고가 잔소리로 들려 마음의 벽을 세운 적도 있고, 배우자에게 툭 내뱉은 말이 싸움의 불씨가 된 적도 있다. 친구에게 한 말이 오해를 낳아 수십 년의 인연이 흔들린 경우도 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칼보다 날카롭고 돌보다 무겁게 느껴진다. 사람은 평생 수많은 말을 주고받는다. 그러나 정작 내가 한 말이 상대에게 어떤 파문을 남겼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말은 공기처럼 흘러가 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말은 흔적을 남긴다. 좋은 말은 따뜻한 기억이 되어 관계를 살리고, 나쁜 말은 상처가 되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 노년의 삶은 관계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관계를 살리는 것도 잃어버리는 것도 결국 입술에서 나온다. 노년이 되면 몸은 약해지지만 말의 울림은 더 커진다. 자녀에게, 손주에게, 배우자에게 건네는 말은 삶에 더 깊게 스며든다. 그래서 말은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한마디의 격려는 가족을 일으켜 세우지만 한마디의 비난은 마음의 돌을 얻는다. 젊을 때는 무심코 던진 말이 대수롭지 않게 흘러갔다면 이제는 그 무심한 말이 관계를 끊어내는 칼날이 된다. 말은 대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게 된다. 부모는 충고라 믿지만 자식은 간섭이라 여기고, 배우자는 걱정이라 받아들이지 않고 불만으로 듣는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될 때 우리는 왜 말이 조심스러워야 하는지를 다시 깨닫게 된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는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로 드러난다. 원망이 쌓이면 원망의 말이 나오고, 감사가 쌓이면 감사의 말이 나온다. 그리고 그 말은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온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결국 나의 고립으로 돌아오고, 남을 살리는 말은 나의 복으로 돌아온다. 노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더 자주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이미 말은 돌이킬 수 없고 관계는 멀어졌을 때 뒤늦게 후회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돌아봐야 한다.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 말은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고립시키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점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한다. 노년의 삶에서 말이 왜 중요한지, 왜 조심해야 하는지, 말이 어떻게 복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지탱하는 뿌리이다. 뿌리를 잘 지켜야 나무가 흔들리지 않듯 말을 잘 다스려야 노년의 삶이 평안해진다. 노년이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고요함이다. 직장을 떠나고 자녀들이 집을 떠나면서 하루가 길게 비어 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부를 이름이 없고 저녁에 돌아올 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한때는 너무 시끄럽다고 느꼈던 집안이 이제는 너무 조용해져서 답답하게 느껴진다. 그 고요 속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과만 대화한다. 이때 말은 점점 안으로만 쌓인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들어줄 이가 없으니 결국 입술은 굳어가고 마음은 다친다. 말을 하지 않으면 외로움은 더 깊어진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터뜨리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진다. 이 모순된 상황 속에서 노년의 사람들은
더 큰 고독을 느낀다. 소크라테스는 혼자 있을 때조차 스스로와 대화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외로움은 말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눌 대상을 잃었을 때 생긴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오늘 누구와 마음을 나누었는가? 그리고 내 안에서 나는 나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가?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어떻게 마주하는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진다. 노년이 되면 자식이 이미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자식이 걱정된다. 그래서 무심코 이런 말을 던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 부모는 충고라고 믿지만 자식은 간섭이라 여긴다. 사랑의 마음으로 던진 말이 오히려 거리를 만든다. 잔소리는 반복되는 말에서 비롯된다. 한 번쯤 건넬 수 있는 말이 습관이 되면 상대는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는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같다. 당신은 왜 늘 그 모양이냐라는 말은 걱정의 포장지를 두르고 나오지만 상대의 귀에는 비난으로 들린다. 결국 사랑으로 시작한 말이 상처가 되어 돌아온다.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한다. 나는 상대를 진심으로 위하려고 말하는가? 아니면 내 불안을 덜기 위해 말하는가?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다. 잔소리는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불안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노년의 대화에서 가장 큰 균열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나이가 들수록 상실은 삶의 한 부분이 된다. 오랜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가 병으로 누워있고 자신의 몸도 예전 같지 않다. 그때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필 왜 지금인가? 이런 말은 잠시 마음을 풀어내는 것 같지만 곧 원망으로 굳어져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든다. 원망은 방향이 여러 갈래이다. 자녀에게로 향하기도 하고 배우자에게로 향하기도 하며 때로는 하늘을 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어떤 원망도 삶을 가볍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무겁게 한다. 듣는 이는 마음에 짐을 지고 말하는 이 역시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킨다. 철학은 묻는다. 내가 쏟아낸 이 원망의 말은 나를 위로했는가? 아니면 나를 더 깊은 상처 속으로 밀어넣었는가? 원망은 고통을 줄이지 못한다. 오히려 고통을 키운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무거운 적은 사실 외부의 어려움보다도 스스로를 갉아먹는 원망의 말이다. 노년의 모임에 가면 자랑하는 말이 들린다. 누군가는 손주가 자주 찾아온다며 자랑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건강하다며 웃는다. 그때 마음 한켠에 비교하는 마음이 생긴다. 비교는 마음을 점점 작게 만들고 그 끝에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자책이 자리 잡는다.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르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되 존중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 비하는 자신을 깎아내려 스스로의 가치를 무너뜨린다. 나는 안 된다라는 말은 스스로의 힘을 빼앗는다. 그 말을 듣는 가족들은 마음 아파하지만 동시에 무력감을 느낀다. 반복되는 자기 비하는 결국 관계를 약하게 만든다. 여기서 필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내가 내뱉는 말은 나를 세우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가? 소크라테스는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자기 비하의 말은 성찰이 아니라 자기 파괴이다. 성찰은 자신을 살리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노년의 대화 속에는 때때로 헛된 말이 섞인다. 남의 흉을 보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옮기거나 허황된 자랑을 늘어놓는 말이다. 그 순간은 즐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뢰를 잃는다. 헛된 말은 잠시 웃음을 주지만 결국 공허만 남긴다. 특히 노년에는 주변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 그럴수록 남은 관계가 더 소중한데 헛된 말은
그 관계를 쉽게 깎아낸다. 결국 자신도 모르게 외로움을 자초한다. 말은 가벼워 보이지만 한 번 내뱉으면 무겁게 남는다. 질문은 이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나와 상대를 가볍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단단하게 묶는가? 소크라테스는 언제나 말 속에 진실을 두려워했다. 진실 없는 말은 공허하고 공허한 말은 결국 삶의 복을 흩뜨린다. 노년에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외로움이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줄어들고 대화할 기회도 줄어든다. 그렇다고 해서 침묵만이 답은 아니다. 말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일 뿐 아니라 스스로와의 대화이기도 하다. 혼자 있을 때 나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 삶의 방향을 바꾼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롭나라는 말은 외로움을 더 깊게 한다. 그러나 오늘도 나와 함께 걸어가는 내가 있다라고 말하면 그 고요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된다. 혼잣말조차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다. 짧은 칭찬, 작은 감사의 말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둠이 아닌 빛으로 바꾼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은 스스로의 말에 의해 빚어진다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혼자 있을 때 내뱉는 말부터 현명해야 한다. 내 귀에 들린 그 말이 곧 내 마음의 모양을 만든다. 자식과 손주에게 건네는 충고가 잔소리로 들릴 때가 많다. 부모는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지만 듣는 이는 간섭이라 느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명한 말은 지시가 아니라 질문에서 나온다. 이렇게 해라라는 말은 대화를 막지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은 대화를 연다. 같은 걱정도 표현 방식에 따라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 존중이 될 수도 있다. 자식은 이미 하나의 독립된 인격이다. 그 인격을 존중하는 언어만이 대화를 이어준다. 소크라테스는 질문하는 삶이 지혜이다라고 말한다. 잔소리를 줄이고 질문을 늘릴 때 관계는 다시 가까워진다. 현명한 말은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게 돕는 말이다. 노년의 삶에는 상실이 잦다. 친구가 떠나고 배우자가 아프고 자신의 몸도 예전 같지 않다. 그때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원망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러나 원망의 말은 고통을 줄이지 않는다. 현명한 말은 원망을 수용과 위로로 바꾸는 것이다. 왜라는 말 대신 함께한 시간이 고마웠다라는 말이 필요하다. 잃은 것만 바라보기보다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말이 상실의 무게를 덜어준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받아들이는 말이 고통을 고요로 바꾼다. 위로의 말은 잃은 자리에 새로운 의미를 심는다. 노년의 모임에서는 자연스럽게 비교가 일어난다. 다른 집 손주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쓸쓸해지고 건강한 이를 보며 자신을 한탄한다. 그러나 비교에서 나오는 말은 자기 비하로 이어진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 없다. 이런 말은 자신을 무너뜨린다. 현명한 말은 자기 격려다. 나는 아직도 걸어가고 있다라는 짧은 말이 자신을 붙든다. 스스로에게 보내는 격려는 교만이 아니라 존중이다. 자기 비하가 습관이 되면 삶은 무너지고 자기 격려가 습관이 되면 삶은 다시 일어난다. 소크라테스는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한다. 성찰이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존중에서 시작된다. 현명한 노년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말에서 온다. 노년의 대화에서 가장 흔한 것은 헛된 말이다. 소문을 옮기고 남을 흉보고 과장된 자랑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은 신뢰를 잃게 하고 관계를 가볍게 만든다. 현명한 말은 진실을 담는다. 내가 있어서 고맙다 오늘도 함께라 든든하다 같은 짧은 말이 관계를 지켜준다. 흉담은 듣는 이를 지치게 하지만 칭찬은 마음을 세워준다.
헛된 말이 관계를 흩뜨린다면 진실한 말은 관계를 단단히 묶는다. 소크라테스는 말은 영혼의 거울이다라고 말한다. 영혼을 맑게 하는 것은 헛된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말이다. 노년의 삶을 현명하게 만드는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는 한마디이다. 노년의 삶을 돌아보면 결국 남는 것은 말과 마음이다. 젊은 날에는 힘과 열정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는 관계와 말이 전부가 된다. 재산은 나눠지고 건강은 약해지고 명예도 사라진다. 그러나 말은 남는다. 내가 남에게 건넨 말은 오랫동안 기억 속에 머물러 나의 울타리가 된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은 더 조심해야 한다. 한마디가 관계를 지키기도 하고 한마디가 관계를 끊어내기도 한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던진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무심코 내뱉은 말이 평생의 틈을 만들기도 한다. 그렇기에 말은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노년의 지혜이다. 혼자 있을 때는 스스로를 지켜주는 말을 해야 하고 자녀와 가족에게는 충고보다 존중이 담긴 말을 건네야 한다. 또 상실 앞에서는 원망을 쏟아내기보다 고마움을 떠올리며 말해야 한다.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낮추기보다 스스로를 북돋는 말을 해야 하고 가볍게 흘려보내는 헛된 말 대신 진심이 담긴 말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들은 큰 결심이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의 자리에서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다. 작은 말 한마디가 쌓여 결국 삶의 모양을 바꾸는 것이다. 노년은 말로 지혜를 드러내는 시기이다.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말에 담기고 그 말이 후대에게 남는다. 현명한 말은 세월의 향기가 되고 어리석은 말은 세월의 그림자가 된다. 내가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지는 내 입술의 선택에 달려있다. 결국 말은 인생의 나침반이다. 나침반이 바른 방향을 가리켜야 배가 항로를 잃지 않듯 말이 바른 길을 가리켜야 노년의 삶이 평안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전하는 지혜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흔들리는 마음에 빛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